오늘은 1월 10일 겨울 오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키우는 분재, 지난번에 이 철사 풀기에 이어서 오늘은 겨울철 관리의 한 세 가지 큰 일 중에서 두 번째로 이 분재의 가지치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무를 가지치지 않으면 그 키가 계속 크게 자라겠죠. 그런데 분재는 축소의 예술이라 이 작은 형태로 크게 자란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가지치기를 통해서 분재를 작은 모습으로 키워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모습으로도 크게 자란 고목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분재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보통 이 분재 가지, 이 나무 가지의 어떤 그 마디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디가 긴 나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나무들은 이제 분재에 보통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마디가 짧을수록 분재에 적합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잎이 작고 가지가 가늘수록 분재에 적합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황피 느릅나무, 제주 황피 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황피 느릅나무 중에서도 제주 황피 느릅나무는 이 가지가 가늘고 이파리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분재에 적합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겨울철에 이파리가 다 졌는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조금씩 달고 있죠. 이건 이제 비바람 치는 노지가 아니고 실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파리를 일부 아직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이렇게 지금 삐쭉삐쭉 나와 있는 이 가지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무의 수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연 수영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보이는 형태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자연에서 그냥 키우면 보통 이렇게 크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자연 수영이 좀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분재에서는 이 자연 수영이 오히려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수영도 요즘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 수영 분재를 가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간단히 오늘은 이 전정가위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둥그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지는 이 전체 수영을 봐가면서 보통 두 마디를 남기고 보통 잘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쭉 삐져나온 나무도 한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두세 마디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죠. 물론 이 남길 때는 어느 눈을 남겨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가지가 뻗어나간 모양을 보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V자로 있으면 이쪽 눈을 남기는 것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또 꺾여야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눈을 남기는 게 더 낫겠죠. 그런 식으로
보통 봐가면서 눈을 남겨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느 쪽 눈을 남길지 정확히 볼 수는 없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정확히 보고 합니다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대충 이 정도, 뭐 꼭 두 눈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양을 봐서 좀 깊은 곳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뻗어 나온 데서 잘라야겠죠. 그래서 꼭 이제 문제의 왕도는 없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왕도는 없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남기는 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가 워낙 가늘다 보니까 가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소사가 분재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라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소사는 이파리가, 한려수 중에 이파리가 아주 작은 축에 들어가죠. 그래서 분재를 만들면 아주 작게 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목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보통 여러분들은 나무가 커지면 이파리도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나무가 커질수록 이파리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커지면 이렇게 가지가 많아지게 되고, 가지가 많아지면 이파리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파리 10개가 나눠 먹는 것과 이파리 300개가 나눠 먹는 양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무가 커질수록 이파리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파리가 작아가지고 가지도 가늘고 해서 꼭 뭐 두 마디 안 남겨도 되겠습니다. 두 마디 남기면 또 너무 짧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적당히 보고 모양을 봐가면서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는 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가 두 개가 나왔죠. 좀 약한 가지, 조금 강한 가지. 전체 모양에서 바깥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좀 가지를 비교적 바삭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꾸 하다 보면 귀찮아서 가지도 안 잡고 이렇게 그냥 잘라줍니다. 이 소사가 이파리가 작아서 분재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 황피 느릅나무는 이 소사 이파리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작은 나무죠.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정말 작죠. 그래서 이 분재 황피 느릅나무 중에서도 더 작은 이 제주 황피 느릅이기 때문에 분재에 참 적합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아주 큰 모양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면 이제 겹친 가지들이 정리가 되고 서로 중복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동네 보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끼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가지를 한번 잘라주면 거기서 보통 2개의 가지가 분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지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촘촘한, 정말 그 거목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가지 정리를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가지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가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가지가 너무 이렇게 가늘다 보니까 이 가지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살살 돌리다 보면 옆으로 길게 뻗은 가지, 요런 가지들은 이제 보이면 여기 하나 안 잘린 게 있네. 자, 요런 거 돌리다 보면 이렇게 길게 뻗은 가지, 안 잘린 가지들이 보이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대부분 가지에 가위질이 들어가 있죠. 길게 뻗은 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네. 자, 이렇게 살살 돌리면 정리가 안 된 가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들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좀 길게 한 가지들도 좀 보이네요. 그래서 요 마른 가지는 잘라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정리가 됐네. 자, 이런 것들, 자, 지금 거의 정리가 됐죠. 그래서 겨울철에 가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깔끔히 이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소재는 역시 제주 황피 느릅입니다. 그런데 앞에 봤던 소재와 다른 것은, 앞에 봤던 것은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진 완성목에 가깝고, 이것은 이제 아직 많이 키워 나가야 될 소재입니다. 그럼 완성목은 무엇인가? 완성목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완성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굵고 가늘고에 관계없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완성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목의 가지치기와 이 지금 많이 키워 나가야 될 소재의 가지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자,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자, 옆에 1번지에 지금 철사도 물려 있죠. 철사도 있고, 지금 이 부분, 수관이 될 부분은 철사를 이제 풀어서, 작년에 철사를 풀어준 이 철사 상처가 지금 나 있죠. 그 다음에 주관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점점 아물어 가야 될 것. 지금 기온화를 발라놨는데 좀 순조롭게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아파트에서도 1cm 이하기 때문에 요 정도 상처는 아파트에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지금 이 상처가 좀 있죠, 주관에.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말 그대로 소재입니다.
소재의 가지치기는 완성목과 달리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밑부분 수간부가 될 부분이 한 보통 한 이 정도에서 끊어진다고 보면 되죠. 이 정도에서. 그래서 그 윗부분은 지금 일부러 도장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굵게 키우려고 지금 도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안 자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더 키워서 이 주관을 굵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번지는 지금 모양이 예쁘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철사가 많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지금 딱 풀어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사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지를 이제 올해쯤 철사그리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런 도장지들은 일부러 안 잘랐는데, 안 자른 이유는 이제 도장지를 키워서 이 밑동을 굵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희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지로 쓰려고 키운 거죠. 그래서 저거는 뭐 계속 나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나 요거 같은 경우에,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요긴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키울 생각입니다. 계속 도장시키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해서 이 상처를 아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 도장시킬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 주위에 있는 것은 굳이 가지를 자를 필요도 없고 안 자르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상처와 관련 없는 이런 가지는 그냥 겨울에 자르면 되는 거죠. 자, 돌려보면 이 주관에 요런데 이제 상처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를 도장시켜서 이제 그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려고 지금 도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수영은 뭐 상당히 잘 잡혀 있고, 제가 입수할 때부터 상당히 모양이 잘 잡혀 있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키운 분의 실력이 뭐 상당하다. 물론 농장하시는 분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번 큰 가지를 잘라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큰 가지를 자르고, 여기도 큰 가지를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벌써 큰 가지 자른 것만 자를 때마다 하나씩 곡이 들어가거든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저쪽에 넷, 다섯, 여섯, 한 큰 가지를 6번 자른 거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잘랐다고 해도 최소 6년 이상 심혈을 들여서 이렇게 비대하게 밑동을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는 뭐 거의 만들어진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재를 살 때는 이런 소재를 사야 됩니다. 이런 소재는 아무래도 좀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비싼 값을 하죠.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소재는. 지금 이미 주관이 곡이 훌륭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렇게 곡을 넣어준 윗부분,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가지, 뭐 요 정도만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면 뭐 아주 훌륭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치기도 좀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의 가지치기는 많이 그 일반 완성목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요런 가지는 뭐 상처도 없고 필요 없고 딱 잘라내는 거죠. 한 해 딱 키워서 잘라내는 거죠. 뭐 이것도 상처와 관련이 없습니다. 잘라내는 거죠. 요 밑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놔둡니다. 이것도 상처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잘라내고. 요거는 상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키워서 이 상처를, 좀 안 보이네.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용도로 이 가지는 계속 키울 생각입니다. 요 가지. 요 가지. 자, 윗부분을 보시면 지금 자, 윗부분을 보시면 요거는 지금 철사를 풀어줘야 될 거고 그래서 요 윗가지들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다 쳐야 됩니다. 위로 오는 가지들은 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는 가지 요걸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위에 가지들은 다 보통 기본적으로 잘라냅니다. 뭐 이런 지르스 없이 있는 이런 가지들, 그리고 이게 이 꺾인 안쪽에서 나와 있는 겨드랑이에 나와 있는 가지는 뭐 기본적으로 딱 잘라내야 됩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가지죠. 잘라내고, 자, 이것도 요거는 상처랑 좀 머네요. 아래 상처와 달리 위에 있는 상처는 뭐 어차피 정아웃세니까 위에 있는 상처는 세력이 위로 모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아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상처는 이런 희생지를 이렇게 소중히 운영해야만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난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가지에서, 그 다음에 지금 2번지와 3번지 이런 거를 어느 가지, 이 중에서 뭐 이 가지를 쓸 수도 있고 이 가지를 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쓸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세 개나 있죠. 그래서 어느 가지를 쓸 것인지 결정을 지금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결정하고 가지를 쳐야 됩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명품은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뭐 명품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같이 친 다음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시원해 보이죠? 그런데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자, 이제 요렇게 희생지로 쓸 거는 남겨두고, 얘 뒤에 있는 얘도 희생지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지로 쓸 것은 남겨두고, 좀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 자, 좀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지, D까지가 있는데, 이게 2번지, 3번지, 그 다음에 4번지, 얘는 희생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5번지, 6번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생각입니다. 자,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희생지로서 쓸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희생지로 남겨뒀습니다. 요건 좀 정리가 덜 됐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뒷과지인데 이제 정리가 덜 됐죠. 자,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뒷모습입니다. 이쪽에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3개쯤 있었는데 어느 가지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요 가지로 결정했습니다. 자, 저 가지를 쓰는 걸로 여기도 참 맥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요 가지를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간 늘어뜨리고 1번지는 조금 더 늘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나중에 되면 한 번 더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가지가 가늘어 가지고 뭐 철사를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2번지 정도, 뭐 얘는 한 좀 미리 걸어 둘까, 이제 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면 되죠. 위에는 남겨 두려다가 뭐 여기 상처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위쪽은 도장지가 계속 나오고 상처가 빨리 아물기 때문에 잘라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잘라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황피 느릅나무의 겨울철 가지치기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